토성길사입니다. 토픽별 산림교사 기출문제 해설. 이번 시간은 제10강 1교시 강의입니다. 먼저 토픽 91번 산림토양에서의 토성입니다. 72의 1교시에서 산림토양에서 토성이 왜 중요한가, 인공배합토 재료를 어떤 비율로 혼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가가 출제되었습니다. 먼저 토성의 개념을 보면 토양은 크기가 다른 여러 가지 입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직경이 2m 이상인 것을 자갈, 2에서 0.5m인 것을 모래, 0.05에서 0.002인 것을 미사, 0.002mm 미만인 것을 점토라 하고, 이들의 구성 비율을 토성이라고 합니다. 토성의 구분을 보면 토성은 토양 중에 포함되어 있는 모래, 미사, 점토의 배분율로 결정하는데, 그 입자가 작은 정도에 따라 사토, 사양토, 양토, 식양토, 식토 등으로 나뉩니다. 손가락의 촉감으로 모래, 미사, 점토의 상대적 함량비를 파악하는 촉감법으로 토성을 판단합니다. 탁구공만큼의 흙을 떼어 엄지와 검지 및 중지 사이에 올려놓고 물 몇 방울을 가해 촉감으로 구분합니다. 모래는 까칠한 촉감, 미사는 미끈한 촉감, 점토는 끈적한 촉감을 갖습니다. 표는 촉감을 이용한 토성 판별로, 먼저 S사토, LS 양질사토는 거의 모래 성분만 거칠하게 느껴집니다. SL 사양토는 3분의 1에서 3분의 2의 모래 성분이 느껴지며, L 양토는 모래 성분이 3분의 1 이하로 느껴집니다. SIL 미사질 양토는 모래 성분은 거의 없고 끈적이는 느낌이 없는 고운 모래가 대부분입니다. SL 식양토는 끈적이는 느낌이 많은 점토로 고운 모래 기운이 있으며, SCL 사질 식양토는 모래 성분이 많고 끈적임이 느껴집니다. SICL 미사질 식양토는 모래 성분은 약간 있으나 끈적임이 많이 느껴집니다. 대개 우리나라의 논흙은 식토, 밭흙은 식양토, 그리고 산흙은 사토 또는 사양토입니다. 산림토양의 특성을 보면 토성은 토양의 양분과 수분 함량에 영향을 미치는데, 식토는 보수력이 좋고 양분의 함량이 많은 대신 배수가 잘 안되고 통기성이 나쁩니다. 반면 사토는 배수가 잘 되고 통기성이 좋은 대신 보수력이 나쁘고 양분의 함량이 적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산림이 평지인 경우가 거의 없고 대부분 영사진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경우, 표토에는 입자가 작은 점토가 여름철에 집중적인 강우로 인해 유실되고 모래혹은 자갈만이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산림토양은 모래가 많아 통기성과 배수가 좋은 반면 보수력이 약하고 양분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나무들이 건조기에 생장이 불량하고 소나무나 삼나무같이 양분 요구도가 적은 수종이 잘 자라게 됩니다. 반면 미사나 점토가 많은 토양에서는 보수력과 양분이 많아 단풍, 서나무, 물풀의나무 등이 잘 자라게 됩니다. 산림토양에서의 토성의 중요성을 살펴보면, 토성은 산림 생산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토심이 깊고 굵은 모래가 많은 토양은 양분 요구도가 비교적 낮고 내건성이 강한 소나무류, 참나무류, 오리나무류 등이 생육할 수 있으나 생산성은 높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질토양의 점토나 미사를 최적 수준으로 첨가하면 수분이나 양분 보유력이 증가하여 어느 정도까지 생산성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질토양의 미사질이나 점토질 층위가 존재하는 지역은 수분이나 양분 보유력이 증가되어 산림 생산력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양토나 식토의 경우 한냉한 지역에는 가뭄비나무, 전나무, 단풍나무류, 피나무류와 같은 수분이나 양분 요구량이 높은 수종이 생육하며, 온난한 지역에서는 활엽수류가 생육 가능합니다. 그러나 수분, 양분, 통기성이 좋은 토양에서 토성은 인목생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인공배합토 재료 혼합을 보면, 포토에 넣을 배양토로는 통기 및 배수가 잘 되는 동시에 보수력이 있는 흙이어야 하고, 완전한 비료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야 하며, 해로운 균이나 해충이 없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산림과학원에서 제시하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상토는 피트모스, 펄라이트, 질석을 1대1대1 비율로 용적 기준입니다. 골고루 섞어서 사용합니다. 이 상토는 비료 성분이 없으므로 반드시 시비를 해야 합니다. 이상의 내용은 임업기술 핸드북 100과 산림과 임업기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픽 92번 토양의 산도와 산성화입니다. 89의 1교시에서 산성토양에서는 인산 부족 현상이 나타나기 쉽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하라. 그리고 105의 2교시에서 산림토양이 산성화되는 원인과 이에 따른 문제점 및 토양산도, 토양미생물, 양분 유효도의 상관관계를 설명하라는 문제가 각각 출제되었습니다. 토양 산성화의 원인을 보면 산림토양의 산성화는 자연적인 과정과 인위적인 영향으로 발생합니다. 자연적으로 산림토양은 기후와 모함의 영향을 받아 산성을 띨 가능성이 높으며 또한 산림토양 내 생물적, 화학적 과정을 통하여 산성화가 됩니다. 기후 및 모함의 역할을 보면 기후와 모함은 산림토양의 산성화에 1차적으로 영향을 끼칩니다. 기후 요인 중 강수는 토양에 수소이온 및 산성물질을 공급하고 염기성 양이온을 용탈하여 토양 산성화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일반적으로 산성비와 무관한 자연상태 빗물은 pH 5.0 정도의 약산성을 띠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중 대기 중 이산화탄소가 빗물에 용해된 결과입니다. 이 이산화탄소는 물에 용해되어 탄산이 되고 탄산은 다시 해리 반응을 통하여 수소이온을 배출합니다. 따라서 강수는 토양에 수소이온을 공급하고 산도를 높입니다. 동시에 빗물이 토양에 침투하면서 토양 내 염기성 양이온의 용탈이 발생합니다. 통상적으로 수소, 알루미늄, 철 등은 토양 산도를 높이는 산성 토양이고 그 밖에 칼륨, 나트륨, 마그네슘, 칼슘, 암모늄 등은 토양 산도를 높이지 않는 염기성 양이온입니다. 토양 침투수로 염기성 양이온이 용탈되면 양이온 교환 용량 중 산성 양이온의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토양 산도가 증가되게 됩니다. 산림은 강수량이 일정 이상인 조건에서 발달하며 강수량이 부족할 경우 산림 대신 초지, 사바나, 간목지 등으로 발달하게 됩니다. 전세계 산림토양의 3분의 1을 산림토양이 차지할 정도로 일반적으로 산림토양은 강수의 영향으로 산성을 띠게 됩니다. 반대로 강수량이 부족한 건조지 토양은 염류화 현상으로 pH 8 이상의 염기성을 띠게 됩니다. 한편 강수 외에 온도도 산성화에 영향을 끼칩니다. 온도가 높을수록 토양 산성화에 영향을 끼치는 생물적 과정과 산화 반응이 촉진됩니다. 따라서 온도가 높고 강수량이 많은 열대우림 또는 옥시졸 토양은 옥시졸 모함은 염기성 양이온과 규산염의 용량이 강하게 일어나고 철과 알루미늄 산화물로 인하여 산도가 높게 됩니다. 모함은 광물 조성도, 산림토양의 산도에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나라 산림토양의 pH를 모함별로 분석한 결과 H인 기준 퇴적암 모재 토양에서 평균 5.94, 화성암 모재 토양에서 평균 5.5, 변성암 모재 토양에서 평균 5.84로 나타났습니다. 퇴적암 지대 산림토양은 화성암이나 변성암 지대 산림토양에 비하여 염기성 양이온, 특히 칼슘 이온의 양이 많아서 산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토양 및 생물적, 화학적 작용, 토양 내의 생물적, 화학적 작용을 보면 먼저 토양 이산화탄소 용해로 산림토양의 산성화는 주로 토양 호흡으로 생긴 이산화탄소가 물에 용해되는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식물, 뿌리, 토양 동물, 토양 미생물 등 토양 생물은 세포 호흡을 통하여 토양에 이산화탄소를 배출합니다. 이는 토양호흡이라고 합니다. 그림은 토양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의 용해 A 부분과 뿌리의 양이온 흡수 과정에서 전하 균형 조절 작용 B 부분에 의해 토양 내에 수소이온이 증가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산림토양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5,000에서 5만 ppm으로 약
400ppm인 대기 이산화탄소 농도보다 훨씬 높으므로 토양수에는 빗물보다 더 높은 농도의 이산화탄소가 용해됩니다. 토양생물이 토양으로 배출한 이산화탄소는 토양수에 용해되어 탄산이 되고 탄산에서 수소이온이 방출되게 됩니다. 다음은 유기산입니다. 산림토양 내 유기산은 토양을 중성화시키는 또 다른 기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식물 뿌리, 토양 미생물 또는 토양 유기물의 분해 과정에서 아세트산, 시트르산, 옥살산 등 다양한 형태의 유기산이 발생하는데 이 유기산은 약산성을 띠게 됩니다. 질소 및 황순환으로 토양 및 질소와 황의 순환 과정에서 산성화가 진행되기도 합니다. 질소의 경우 암모늄 이온과 질산 이온으로 산화되는 질산화 작용 과정에서 암모늄의 수소이온이 해리됩니다. 황의 경우 유기황이 무기화 작용을 거치면서 수소이온이 발생합니다. 또한 황화철과 같은 광물 상태의 황이 산화되어 황산이 생성되고 토양산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네 번째, 뿌리의 수소이온 방출입니다. 식물의 뿌리가 칼륨, 암모늄, 칼슘 등의 양이온을 흡수하는 과정에서 뿌리 내 전하의 균형을 조절하기 위하여 수소이온을 방출합니다. 식물이 필요로 하는 다량 양분은 토양 내 음이온의 형태보다는 양이온의 형태로 존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식물의 뿌리가 양분을 흡수하는 과정에서 음이온의 양분보다 양이온의 양분을 많이 흡수함에 따라 뿌리 내부에서 전하의 불균형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식물은 뿌리에서 수소이온을 방출함으로써 전하의 균형을 조절합니다. 즉, 토양 콜로이드 표면에 흡착된 상태의 양이온과 뿌리에서 방출된 수소이온이 교환하면서 뿌리는 양이온을 흡수하고 동시에 뿌리에서 방출된 수소이온은 토양을 산성화시키게 됩니다. 인위적 영향을 살펴보면 이와 같은 산림토양은 기후와 모함, 토양 내 생물적, 화학적 작용으로 자연적인 산성화가 진행됩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산림생태계의 건강성을 위협하는 문제로서 토양의 산성화가 대두된 데에는 사람의 영향이 큽니다. 1960년대 이후 대기오염 및 산성비와 같은 인위적인 영향들이 산림토양의 산성화를 가속화시켰고 이것은 심각한 환경 문제로 대두되게 되었습니다. 먼저 대기오염으로 인한 산성 강화물의 유입을 살펴보면 산업활동으로 화력발전, 자동차, 제조과정 등을 통하여 황산화물이나 질소산화물과 같은 대기오염 물질이 배출되게 됩니다. 대기 중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은 수증기와 반응하여 황산과 질산을 생성하고 이들 산성 물질은 입자상 물질의 형태, 건식 강화물이나 용해된 산성비 형태의 습식 강화물로 산림 생태계에 강하게 됩니다.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북아메리카와 유럽의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에서는 pH 4.0 수준의 산성비와 산림 피해가 보고되었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대기오염 물질 배출 방지 기술과 제도가 마련되면서 대기오염은 꾸준히 감소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70년대에 산업화가 시작된 이후 1990년대 후반까지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이 증가하다가 2000년대 이후 감소하였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의 산림토양 산성화 영향 모니터링에 따르면 1993년부터 2015년까지 우리나라 산림지역 강수의 산도는 평균 pH 5.5로 자연상태 강수의 산도 pH 5.6과 유사하였습니다. 현재 일부 재련소나 산업단지 주위의 산림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산림에서 산성비의 영향은 심각하지 않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벌채입니다. 벌채 및 수확은 인목의 바이오매스에 축적한 양분을 산림생태계 외부로 유출하고 동시에 물순환의 변화로 양분의 용탈 또한 증가합니다. 임지에서 염기성 양이온의 유실로 염기 포화도가 감소함에 따라 토양산도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벌채 과정에서 토양이 교란되고 유기물의 분해가 촉진됨에 따라 토양의 완충 용량이 감소하여 토양의 산성화가 촉진되기도 합니다. 기타 사항을 살펴보면 그 밖에 대기 중 질소 산화물이 건식 강화물이나 습식 강화물로 산림토양에 유입되거나 암모늄
비료를 사용할 경우 토양 내 질산화작용이 촉진되어 산성화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광산폐수는 황화물이 지하수에 의해 산화되어 산성을 띠는데 이러한 광산폐수가 유출될 경우 계류수와 주위의 산림토양에서 산성화가 발생됩니다. 토양 산성화 영향을 보면 토양 산성화는 토양의 양분 유효도 감소, 토양 독성물질 활성화, 토양 미생물의 활동 감소, 식물 생리 피해 및 생장 감소 등 산림 생태계 전반에 영향을 끼칩니다. 먼저 양분 유효도 감소는 토양의 양분 유효도는 토양 산도에 따라 변화합니다. 예를 들어 질소와 칼륨 및 황은 pH가 6 이하로 낮아질 경우 양분 유효도가 감소합니다. 식물이 토양에서 흡수하는 다량 양분의 대부분은 pH 5.5에서 7.0에서 양분 유효도가 높게 유지됩니다. 산성 토양에서 pH 의존 전화, 가변 전화가 낮아서 토양의 양이온 교환 용량이 감소합니다. 독성 물질의 활성화를 보면 산성 토양에서 양분 유효도가 감소하는 것과는 반대로 알루미늄, 망간, 중금속, 유기 오염물질 등 독성 물질의 활성화가 증가합니다. 그림에서 망간, 구리, 아연 등은 pH 5에서 6에서 유효도가 가장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들 독성 물질은 산성에서 토양 콜로이드로부터 해리되기 쉽고 토양수에 용해되어 식물의 뿌리나 토양 미생물의 독성을 발휘합니다. 또한 농약, 다이옥신, DDT, 벤젤, 페놀 등의 유기 오염물질은 산성에서 토양 미생물의 분해가 저하되어 토양에 잔류하는 양이 많게 유지됩니다. 토양 미생물의 활동 감소입니다. 산성 토양에서 토양 미생물의 다양성과 활성은 억제될 수 있습니다. 토양 미생물의 종류에 따라 토양 산도에 대한 반응이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pH 5 이하의 산성 토양에서 토양 미생물의 다양성과 활성은 감소합니다. 그 결과 산성 토양에서는 토양 미생물의 분해 활동이 억제되어 양분 유효도가 감소하고 잔류 독성 물질의 농도가 높게 유지됩니다. 그림은 토양 pH 변화에 따른 양분 유효도입니다. 질소는 중성 pH 7에서 새들의 양분 유효도가 증가하고 이는 산성에서는 감소하다가 중성 쪽에가 알칼리성이 활성화됩니다. 칼륨도 중성, 대부분 토양이 중성에서 pH 6에서 7 사이에서 양분 유효도가 증가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식물 피해로 토양 산도는 식물의 생리에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힙니다. 산림토양은 알루미늄 독성으로 세포의 분화가 둔화되고 뿌리끝이 변형되며 뿌리의 신장이 저하됩니다. 이와 같이 산성토양에서는 뿌리의 발달과 기능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습니다. 동시에 산성토양에서 양분 유효도 감소, 독성물질의 활성화 증가, 토양 미생물의 활성도 억제 등은 식물체 내의 양분 부족과 독성물질 축적을 야기시켜 식물의 생장과 생리에 간접적으로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이상의 내용은 산림토양학 200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토양의 산도와 산성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양산도의 개념을 보면 토양산도 pH는 토양 입자 중에 음전기를 띠고 있는 점토와 부식의 표면에 수소이온이 흡착되어 있는 양에 반비례하여 나타나는데 영양소 흡수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토양산도, 토양미생물, 양분 유효도와의 상관관계를 보면 토양산도에 따라서 토양미생물의 활동이 영향을 받는데 특히 질산화 박테리아의 활동이 결정되며 토양 영양소의 유용성을 결정합니다. 토양 중에 있는 무기 영양소 중에서 토양의 pH에 따라서 유용성, 식물이 흡수할 수 있는 형태로 존재할 수 있는 경우를 뜻합니다. pH에 따라 유용성이 크게 달라지는 것에는 인, 칼슘, 마그네슘, 붕소 등이 있습니다. 특히 인산은 토양의 pH가 5.0 이하로 내려가면 철분이나 알루미늄과 결합하여 불용성 인산으로 바뀌므로 식물이 흡수할 수 없게 되어 인산 결핍 현상을 나타나게 됩니다.
산림토양의 산성화 원인 및 대책을 보면 산림토양의 pH는 경작토양보다 산성화되어 낮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경작토양의 pH는 보통 6.0에서 6.5 사이인데 비해 산림토양의 5.5에서 6 사이가 많고 산림토양은 5에서 6 사이가 많고 pH 5 이하가 되는 애도 자주 나타납니다. 산림토양의 산성화 원인은 비로 말미암아 물이 침강하는 곳에서 염기가 유실되어 그 위에 유기물질인 산성화를 나타내고 있을 때에는 토양용액 또한 산성을 나타나게 됩니다. 침엽수는 pH 5에서 7에서 잘 생육하고 묘포토양에서는 pH 5에서 6이 좋습니다. pH 4.5 이하가 되면 토양 얌류의 식물에 의한 이용이 잘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pH가 6.5 이상이 되면 입구병, 모잘레병 등 때문에 불리하게 됩니다. 산림토양의 산도는 산림수목의 분포 양식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또한 낙엽분에 생기는 부식산 때문이며 또 다른 이유는 경제성 때문에 산림에 석회질 비료를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족한 인산을 얻기 위하여 토양곰팡이와 균군을 형성하여 곰팡이로 하여금 인산을 대신 흡수하도록 유도합니다. 곰팡이나 균군과 공생을 유도합니다. 이상한 내용은 신고 조리막 원론 146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토양산도 소일 pH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토양의 화학적 성질 중 가장 쉽게 관측이 되는 특성 중의 하나로서 pH 7.0을 중성, pH 7.0 이상을 알칼리성 토양이라며 pH 7.0 이하를 산성 토양이라고 합니다. 산림 토양의 pH는 국소 기후나 토양 모재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또한 토양 pH는 침엽수나 활엽수 같은 식생군집의 변화나 양분의 용탈, 시비, 유기물의 분해, 산불 발생 등에 의해 변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토양으로부터의 치환성 양이온의 용탈은 토양 pH를 감소시킵니다. 대부분의 산림토양 pH는 계절적으로 변화하며 겨울에는 일반적으로 다른 계절에 비해 높고 여름철에 가장 낮으며 연중 pH 1.0 범위에서 변화합니다. 특히 임상의 pH는 신선한 낙엽으로부터 염기가 방출되는 시기인 가을이 가장 높고 토양 pH는 같은 토양에서도 층위 사이에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데 표토층의 pH가 심토층보다 낮은 것은 표토층으로부터 양분의 용탈이나 식물뿌리의 양이온 흡수 과정 동안 발생된 수소이온이 토양 내에서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산불 발생은 많은 양의 염기를 포함하는 재유입 때문에 토양 pH가 높아질 수 있으나 그 증가는 주로 표토층에 한정됩니다. 토양 pH는 미생물의 활성이나 양분 유효도에 간접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잎목 생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보통 묘포 토양의 경우 침엽수 묘포는 pH 5.2에서 5.6, 활엽수 묘포는 pH 5.6에서 6.0 정도가 이상적이며 대부분의 잎목은 pH 4.5에서 6.5에서 잘 자랍니다. 그러나 pH 5.0 이하의 산림지역은 침엽수가 식재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최근 산림토양의 산성화가 심해짐에 따라 토양 pH의 교정과 유기물 분해 촉진 등을 위해 석회를 살포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나 토양의 석회 시비가 잎목 생장에 특별히 유리한 점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상한 내용은 산림과 잎목 기술 제1권 산림 일반 119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픽 93번 산림토양과 경작토양의 비교입니다. 96회 2교시에서 산림토양과 경작토양을 모식도를 그려서 설명하고 아래표에 각각의 차이점을 설명하라. 그리고 107회 1교시에서 토양 단면 층위 구분이 각각 출제되었습니다. 토양 단면의 특성을 살펴보면 토양은 지구 표면에 고결화되지 않은 물질로 동적이며 3차원의 자연체로서 여러 과정을 통하여 발달합니다. 고상, 액상 및 기상을 포함하며 고상은 자연적인 과정에서
과정에 의하여 혼합된 무기 및 유기물질을 포함하고 액상은 용해된 염분, 산, 염기, 이온 등과 물, 기상은 대기로부터 시시각각 새로워지는 토양 공기로 구성됩니다. 페톤, 폴리페톤 및 경관을 보면 토양의 특성을 설명할 수 있는 효과적인 단위를 페톤이라고 합니다. 페톤은 1에서 10제곱미터 크기의 육각형 형태로 구성되며 토양이 발달한 지표면으로부터 모재까지의 깊이를 포함합니다. 하나의 경관, 랜드스케이프를 점유하는 유사한 페톤들의 집단을 폴리페돈이라고 하며 경관에서의 토양은 서로 다른 특성을 지닌 폴리페돈으로 구성됩니다. 그림은 페돈과 폴리페돈 및 경관과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토양 단면은 페돈에 노출된 면으로 지표면으로부터 모재까지 이르는 수직적인 부분입니다. 토양 단면의 수평적 층위는 거의 평행을 이루며 유사한 토양 생성 과정을 통하여 발달하게 됩니다. 토양 층위는 O, A, E, B, C, R로 표기되는 6개의 주층이 있으며 광물질 토양은 이러한 토양 층위 모두를 포함하기도 하지만 이들 중 하나나 두 개의 층위가 나타나지 않기도 합니다. 지표면으로부터 기암층 상부까지 정화되지 않은 비결층을 전토층이라고 하며 전토층 내 A층과 B층을 진토층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5층은 산림토양에서 주로 발견되는 층으로 산림 분야에서는 임상이라고 합니다. 주층 및 종속층의 특징을 보면 토양 단면의 층위 경계는 규칙적이고 명확하지 않으며 상부 토양 층위가 하부 층위로 확산되어 가는 형태를 보입니다. 한편 하나의 주층이 다른 층으로 점차 변화가는 층을 전위층이라고 하며 AB, BA, BC 등으로 표기합니다. 주층의 하위 분류는 AP나 BL과 같이 주층의 소문자를 첨가하여 표기하며 종속층이라고도 합니다. 주층 내 서로 다른 구조와 보색을 보이는 층위는 A1, A2, BWL, BW2와 같이 아라비아 숫자를 첨가할 수 있습니다. 그림은 전형적인 산림토양의 단면을 나타냅니다. 왼쪽에 있는 것은 신명층이고 오른쪽이 옛날 구명층을 나타냅니다. 신명층 OI는 구명층 L층, OA는 F층과 H층을 각각 나타나고 5층 유기물층 임상바다층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옛날 용탈층이라고 했던 A1층 유기물 포함 A2층 점토, 철, 알루미늄, 산화물 용탈은 A2, AB로 표시합니다. 옛날에 B1층 추이층과 B2층 점토, 철, 알루미늄, 산화철 집적된 집적층은 BA, B, BC로 나타납니다. C층은 그대로 모재층, 모함은 R로 나타납니다. 5층 유기물층을 먼저 살펴보면 잎, 가지, 수피, 소지, 꽃, 열매 등 여러 단계의 분해 과정이 진행되는 유기물 잔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원대지역 침엽수 인분은 두꺼운 층이 발달되게 됩니다. 층은 3개의 종속층 OI, 신선한 유기 잔재의 가장 윗부분의 층 OE, 중간 정도 분해된 층 OA, 완전히 분해된 층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산림 분야는 이들을 L, F, H층으로 표기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A층 유기물 표층을 보면 광물질 토양의 표토층으로 유기물과 무기물이 혼합되어 있으며 상당한 세탈이 발생하여 하위층에 비해 토성이 조립질입니다. A층은 입상구조가 주로 나타나며 토양에서 가장 비옥한 부분으로 뿌리 위에 생육이나 생물적 활동의 양호한 환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2층 세탈층은 규산염 점토나 알루미늄 등이 손실되고 석영입자와 같은 풍화에 저항성이 있는 물질이 남겨진 광물질 토양층을 말합니다.
B층 집적층은 A층, 2층 또는 5층 아래에 형성되며 원래 암석 특성의 많은 부분이 제거되고 규산염, 점토, 철, 알루미늄, 부식, 탄산, 석고, 귀소 등이 집적된 층입니다. C층 모재층은 A층이나 B층 하부에 나타난 고결되지 않은 풍화물질로 토양 생성 과정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부분이며 모재라고 불리는 층입니다. R층, 기암층은 풍화를 거의 받지 않은 고질화된 암석층을 말합니다. 참고로 토양 단면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명명하기도 합니다. 먼저 유기물층은 L층, 분해되지 못한 유기물층, 낙엽층, F층, 일부가 분해되고 있는 층, H층, 모두 분해된 층이고 용탈층은 A1층, 유기물이 삼투된 광물질층, A2층, 용탈이 가장 심한 층, A3층, 전이층이라고 합니다. 다음 집적층은 B1층, 전이층, B2층은 최대의 집적층이 보이는 층, B3는 C층으로 전이되고 있는 층, C층은 고화된 모함 물질을 말합니다. 유기물층과 용탈층을 합하여 A층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집적층은 B층, 그 다음에 C층을 C층이라고 합니다. 산림토양과 경작토양의 비교를 보면 산림토양은 여러가지 성질에서 경작토양과 구분됩니다. 가장 큰 차이는 경작토양은 주기적으로 갈아엎기 때문에 경운층이 있는 반면에 산림토양은 경운층이 없으며 대신 낙엽층이 있습니다. 낙엽층의 존재와 낙엽의 분해로 인하여 산림토양의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성질은 경작토양과 크게 다릅니다. 산림토양에는 유기물층 5층이 있으며 유기물의 분해 정도에 따라서 낙엽층 1층, 발효층 F층, 부식층 H층으로 구분됩니다. 이 유기물층은 임상이라고 합니다. A층은 용탈층으로서 입자가 작은 점토와 철분과 알루미늄이 밑으로 용탈되는 층이며 B층은 A층에서 용탈된 물질들이 축적되는 집적층입니다. 그림은 산림토양과 경작지 토양의 단면을 비교한 그림입니다. 왼쪽에 산림토양이고 오른쪽이 농경지 토양입니다. 산림토양의 특징은 임상층 A이 발달되었고 농경지 토양은 작토층, 쟁기바닥층이 있습니다. 산림토양과 경작토양의 일반적인 차이점을 보면 먼저 토양 단면 유기물층입니다. 산림토양은 L층, 낙엽층, F층, 발효층, H층, 부식층이 있는 5층 임상이 있으며 경작토양은 이에 비해 없습니다. 물리적 성질을 보면 먼저 토성으로 산림토양은 토양과 모래와 자갈이 많습니다. 점토, 유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비해 경작토양은 미사와 점토가 많으며 보수력은 산림토양이 낮고 경작토양은 높습니다. 통기성은 산림토양이 좋은 반면 경작토양은 보통입니다. 토양 공급은 산림토양은 많지만 경작토양은 트랙터 사용으로 다져져 적습니다. 용적 비중은 산림토양은 비중은 적습니다. 공급이 많고 이에 비해서 경작토양은 큽니다. 온도 변화의 폭은 산림토양이 낙엽층 피복으로 적고 경작토양은 노출되어서 온도 변화가 큽니다. 다음은 화학적 성질을 보면 먼저 유기물 함량으로 산림토양은 많은 반면 경작토양은 적습니다. CN율의 B는 산림토양은 섬유소의 계속적 공급으로 높은 반면 경작토양은 12효과로 낮습니다. 타간물질을 보면 산림토양은 페놀, 탄닌 등이 많이 축적되어 있고 이에 비해 경작토양은 거의 없습니다. pH는 산림토양은 낮은 반면 경작토양은 중성 부분입니다. 양염 취한 용량은 산림토양이 낮고 경작토양은 점토 함량이 높아서 높습니다. 비옥도는 산림토양이 낮은 반면 경작토양은 12효과로 높습니다. 무기태 질소 형태는 산림토양은 주로 암모늄 형태고 경작토양은 질산염의 형태입니다. 다음으로 생물적 성질에 먼저 토양 미생물을 보면 산림토양은 곰팡이가 주종을 차지하고 있고 경작토양은 박테리아와 곰팡이가 주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질산화 작용으로 보면 낮은 pH로 산림토양은 억제되며 경작토양은 중성 pH로 왕성합니다. 이상의 내용은 산림토양학 34쪽과 수목생리학 181쪽, 신고 조림학 원론 138쪽을 각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산림토양과 경작토양을 비교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토양은 육상식물의 지지 기반이 되고 생육에 필요한 양분과 수분의 공급자로서의 배지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토양은 양분의 공급자이자 유독물질의 여과기이며 자연계에서 생기는 쓰레기나 오물 등의 수용체 및 생물의 서식처로서의 제공되는 동적인 시스템이기도 합니다. 토양은 이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의 중요한 구성일 뿐만 아니라 산물이기도 합니다. 토양은 식생의 분포 형태를 좌우하는 여러 가지 환경인자 중에 하나에 불과하지만 이것은 어떤 조건 하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인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적기후 조건에 있는 어떤 인목이 그곳에서 옮겨졌을 때 토양과 인목의 관계는 더욱 명확해지는데 이는 그 수종의 생육에 부적당한 기후 조건 하에서는 인목의 생육에 적합한 토양 조건의 범위가 좁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상적인 토양은 농업을 목적으로 이용되어 왔고 그 밖에 토양에는 산림 등의 자연식생이 남게 되었다는 사실에서 산림토양과 경작토양의 차이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행히 인목의 토양에 대한 요구는 농작물의 경우와는 다른데 생산량이 높은 임지를 농업 목적으로 이용하기에는 적당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경사가 급하고 배수가 불량한 토양이나 암세트와 같은 성력이 분포하는 조건은 농업보다는 오히려 산림에 유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토지 이용의 선택은 목적하는 생산물에 따라 달라지는데 전 세계적으로 해안에 분포하는 수분 평탄지가 그 좋은 예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산림토양은 물관리와 시비 등에 대한 많은 투자 없이는 농업에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산림토양은 암석의 함유율이 높은데 이는 양분과 수분의 상태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암석질 토양과 비암석질 토양에서의 수분 이동 상태는 매우 큰 차이가 있는데 암석은 함유량이 높으면 유효 수분량과 양분 보유능은 감소하게 됩니다. 인목은 장기간 동안 한 장소에서 뿌리는 하층까지 깊게 신장합니다. 이 동안에 낙엽, 낙지 등의 리터와 고사근에 의한 많은 양의 유기물이 토양으로 환원되고 낙엽, 낙지에 의하여 형성된 낙엽층은 토양의 이화학적, 생물학적 성질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산림 토양의 온도는 인간의 피임 효과에 의하여 경작지 토양의 온도보다 낮습니다. 산림 식생과 낙엽층의 존재는 산림 토양의 수분과 온도 조절을 일정한 상태로 유지시키며 경작지 토양보다 토양생물이나 미생물의 다양화 및 활성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수목의 뿌리는 산림토양에 또 다른 독특한 성질을 부여합니다. 대부분의 뿌리는 표층토에 분포하지만 하층토의 심근과 양분과 수분을 흡수하므로 농작물에 있어서 하층토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지만 인지 생산 능력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중요합니다. 물의 지표 유출에 있어서도 산림토양은 경작지 토양과 크게 다른데 임지의 표면은 낙엽층, 표토, 고사근 등에 의하여 생긴 토양 공극에 의하여 보호됩니다. 자연체인 산림토양에 비하여 경작지 토양은 인간의 간섭행위에 따른 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십 년 전까지만 해도 이와 같은 비교는 매우 타당성이 있으나 단벌기와 집약적 경영림에 있어서의 이와 같은 대조의 의미는 감소됩니다. 개벌은 지표의 유기물을 교란시켜 토양 표면의 온도와 수분의 변화를 초래하고 경운, 정지, 지존 등에 의한 산림 작업은 유기물층과 광물질 토양층을 혼합시켜 종종 미생물의 활성을 증가시킵니다. 시비는 표층토의 영양 수준을 증가시키기도 하지만 유기물질의 토양 수분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이외에도 또 다른 수단들이 표층토의 성질에 영향을 끼치게 되며 점차
경작지 토양의 성격을 지니게 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변화의 대부분은 삼림 식생이 성립될 때까지 지속되는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인간이 발달되고 임상의 유기물층이 형성되면서 토양은 다시 경작지 토양과 다른 많은 성질을 지니게 됩니다. 이상의 내용은 삼림 토양학 14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픽 94번 산림토양의 특성입니다. 99회 3교시에서 우리나라 산림토양의 물리적, 과학적 특성을 설명하고 산림의 수종 구성과 인문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먼저 물리적 특성을 보면 토성으로 한국의 산림토양은 모래가 많고 경사가 있기 때문에 통기성이 좋고 배수가 양호한 반면 보수력이 떨어져서 봄과 가을에 흔히 볼 수 있는 건조기의 한발로 인하여 나무의 생장이 불량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래가 많은 토양은 보수력과 영양소가 많아 단풍, 물풀에 전나무 등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토양 공급과 용적 비중을 살펴보면 산림토양은 유기물이 많고 수목부리의 성장과 소동물의 활동으로 인해 공기와 물로 채워지는 토양의 공급이 40에서 60%로 경작토양보다 많습니다. 따라서 공급을 포함한 상태에서 단위 부피당 무게인 용적 비중이 0.8에서 1.6 cm 제곱당입니다. 으로 작습니다. 화학적 성질을 살펴보면 유기물에서는 토양의 유기물은 토양의 물리적, 화학적 성질을 개량하여 공급과 통기성을 증가시키고 토양의 온도 변화를 완화시키며 보수력을 증가시킵니다. 또한 무기양분에 대한 흡착 능력을 증가시키고 분해되어 영양분을 공급하는 등 긍정적인 면이 많으나 토양을 산성화시키고 페놀이나 탄닌과 같이 다른 식물이나 미생물의 생장을 억제하는 화학물을 생산하기도 합니다. 다음 산도로 산림토양의 pH는 경작토양보다 산성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작토양이 보통 pH 6에서 6.5 사이인데 비해 산림토양은 5.0에서 6.0 정도이며 이보다 더 낮은 경우도 있습니다. 산림토양이 산성이 되는 주요 원인은 낙엽의 분해 시 발생하는 부식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산도가 낮아지면 인, 칼슘, 마그네슘, 풍소 등 결핍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특히 인산의 경우 pH 5.0 이하에서 결핍 현상이 많으므로 부족한 인산을 보충하기 위해 곰팡이나 균균과 공생을 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양이온 치환 용량입니다. 토양 중에 점토의 입자와 부식은 음전기를 띠고 있기 때문에 양전기를 띤 무기양분을 흡착, 저장하고 다른 양이온과 교환할 수 있는데 이를 양이온 치환 능력이라 하며 이것은 토양의 비옥도를 결정하는 척도가 됩니다. 산림토양의 경우 산성토가 많아 양이온을 붙여야 할 곳에 수소이온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산림토양의 양이온 치환 능력은 경작토양보다 낮습니다. 이액순위를 보면 수소이온, 칼슘, 마그네슘, 칼륨, 암모늄이온, 나트륨 순으로 양이온이 토양 표면에 부착되는 힘의 순위대로 양이온이 상호 치환됩니다. 산림토양의 생물학적 특성을 보면 토양 속에는 여러 가지 생물이 살고 있는데 이러한 생물에 따라 토양의 성질도 바뀌게 됩니다. 특히 유기물이 토양 생물에 의해 분해되어 식물이 이용하는 형태로 바뀝니다. 산림토양은 경작토양에 비해 산성화가 많이 진행되어 있어 산림토양에는 중성토양을 선호하는 박테리아의 서식이 어렵고 대신 산성토에서도 잘 살 수 있는 곰팡이의 종류와 수가 많습니다. 특히 균균을 형성하는 균균 곰팡이가 수목의 뿌리에 공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수목생리학 17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10강 1교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